이렇게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뉴스더원 논소리의 황한택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 후보님께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 크게 기여하신 거 잘 보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대선 승리에 대한 소감 말씀 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애국가에 네. 하느님이 보호하사라는 네. 말이 있어서 정말 하느님이 보호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번에 대선 승리는 우리 당의 누구의 노력에 의해서 된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너무 그 욕심을 부리는 과정에서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정말 이번에 우리가 대선 승리를 하지 못하면 제가 30년 동안 공직 생활해 가면서 그토록 나라의 발전을 기원했던 게 다 무산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절망감에 빠져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대선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하느님이 보호하사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윤석열 후보의 승리로 끝났고 6월 1일 날 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님께서 충남도지사에 후보로 등록하시고 출마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출마의 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누구라고 밝힐 건 아니지만 네. 당의 요직을 맡았던 사람이 저한테 준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20년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통증이 심해서 그 정치를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니 무슨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니 가니까 제가 양심의 가책이 있잖아요. 당이 어렵다고 하는데 나도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 제가 너무 양심의 가책에서 차일피일 미룬 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나는 이번 22년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선거만까지만 마치면 정치를 내 접으려고 한다. 내가 신상에 너무 신체적 고통이 심해서 그랬더니 그건 개인 사정이고 당은 당대로 사정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가 마음속에 담아두고 생각해 볼게. 그래서 한 2달을 고민을 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가야 될 길이 다들 꽃길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는 가시밭길이요. 100의석을 가지고 2024년까지 가야 되고 17개 시도지사 중에서 13명이 더불어민주당 17개 시도교육감 중에서 14명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인데 그 국정을 누가 그걸 이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은 윤석열이만 당선되면 모든 천지가 개벽하는 줄로 알고 있다 이거죠. 근데 집권 초기에 개혁 드라이브를 못 걸면 국민들은 또 뒤돌아서고 욕하고 이럴 것인데 이건 참 형극의 길이겠구나. 그러면 내가 충남 도정이라도 맡아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하고 충남 인구의 절반이 천안과 아산에 있기 때문에 제가 전에 천안시장을 하셨던 성무영 선배님한테 상의를 드렸죠. 네. 그랬더니 성무영 선배님이 그렇겠다. 그러니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그동안에 공직에 계시면서 군정, 도정, 국정 좀 여러 일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공직 과정에서 후보님이 내세울 만한 그런 좀 치적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 좀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얘기하기 전에 그 국회 사무처 차장을 했던 친구 내외가 당진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다 하고 나서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퇴직하고 보니까 이거 뭐 개털이더라. 내가 현직에 있을 때 좀 챙겨도 보고 그럴 걸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야, 그래도 우리가
현직을 맡아오면서 나라가 법치주의가 되고 그리고 제도가 이제 정착된 거 아니냐. 우리가 산업 발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나라 운영 시스템이 우리들이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와서 선진화된 행정을 정착시킨 거 아니야. 그게 보람이 아니냐. 그랬더니 옆에 있던 와이프가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나라들은 남자들은 저렇게 보이면 돈 안 되는 소리는 안 돼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우리 세대가 자식으로부터도 버림받고 또 부부간에도 인정은 못 받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열심히 살았던 공직 속에서 보람을 느끼죠. 이제 그런데 저는 특별히 제가 살아왔던 공직 속에서 그런 많은 변화를 찾을 수가 있었죠. 그게 결국 그것 때문에 제가 신체적으로 이렇게 통증의 고통을 겪지만 사실은 보람 있게 많이 했죠. 첫째 이제 가장 어려웠던 게 이제 충남도청 이전 문제입니다. 충남도 이전하실 때 그때 일을 제가 기획관리실장이죠. 하셨구나. 지금 우리나라 도청 이전이 많죠. 경기도청이 수원시청으로 이전했어요. 그건 이승만 대통령이십니다. 예. 그 다음에 경남도청이 창원으로 이전했어요. 그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전남도청이 무안으로 이사했어요. 그건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충남도청만 자치단체가 주관해서 이전한 겁니다. 근데 이제 1989년에 대전시가 광역시가 되면서부터 이 문제는 도의회를 중심으로 계속 불거져 왔죠. 그래서 저도 개발 담당과 때 이 일들을 했죠. 근데 누구도 가능하다고 생각지는 않고 그냥 떠드는 거죠. 이제 그러고 저는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10년을 보내고 나서 이제 기획관리실장으로 내려왔는데 우리가 국회에도 국정질문이 있지만 도의회에도 도정질문이 있어요. 10월에. 네. 도정질문을 하는데 한 도의원이 올라와서 고건희 행정의 달인이라면 심대평이도 그에 못지않는 달인 아니냐. 이랬더니 묻는다. 충남도청 공무원들이 저희 도지사 투표권도 없고 세금도 대전시다 내는 게 이게 지방자치 맞느냐 하면서 도청 이전 문제를 제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기획관리실 그게 이제 오전에 일괄질의 오후에 일반 답변이고 그 가운데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지사님은 도의원들하고 같이 오찬장에 가시고 저는 그걸 가지고 7국에서 만들어진 답변 자료 그거를 이제 다 만들어서 이제 지사님 앞에 갖다 놔야 이제 오후부터 이제 답변하시거든요. 근데 그 질문은 답변을 내가 마음대로 못 쓰겠어요. 그래서 지사님 오찬하시고 오셔서 하길래 찾아가서 지사님 이거는 어떻게 썼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나도 그거 할 수만 있었으면 했으면 좋겠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김 실장이 할 수 있다고? 어떻게? 그동안 충남도청이 용역을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해? 어디로 가냐고 용역을 하면 부동산 투기가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하느냐를 용역을 합니다. 그럼 어디로 가냐는 어떻게 결정해? 그건 이 도청이전 평가단을 구성해서 1박 2일이나 2박 3일을 끝내야 합니다. 그래? 그게 실행정수도 방식입니다. 그래? 그러면 한번 해보지 뭐. 이게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의회에서 그 답변이 가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그러면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데 막 도의원들이 저를 엄청 조져대는 거예요. 인신 공격까지 막 하면서 조져대니까 한 언론인이 특위를 끝내고 나가는데 언론인이 야, 김 실장, 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도의원들은 말이야 속기사가 있으면 속없는 소리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속기사 없이 하자는 거예요. 속기사 없이 하자 그러면 하나요? 그랬더니 야, 어디 야외로 다른 데로 가서 연찬을 하자고 그래. 그래,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연찬에 간 게 이제 청양 샬레 호텔이지. 그 지하에 이제 회의실이 있지. 맞짱 떠 버렸죠 뭐.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이제 맞짱 뜨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양반들이 시장 군수하고 라이벌 의식이야. 자기가 명색이 도청이정 특위위원인데 시장 부수들은 한 명씩 도청이정 평가단원을 추천하는데 자기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느냐 하는 얘기죠. 그걸 애둘러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럼 좋습니다. 평가단이 40명으로 구성하기로 된 걸 70명으로 늘립시다. 아, 예. 그게 뭔 소리야? 아니 의원님들이 하나씩 추천하면 16개 시군이니까 32명이 지역 대표 아닙니까? 그래서 도지사는 38명을 추천하지만 도지사가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충남도청의 100년 대계를 책임질 토목학계, 건축학계, 문화자학계 여기 학회에다 얘기를 해서 충남에 아주 연구가 없는 전문가를 추천해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전격적으로 특별조례가 통과되고 그랬지. 이제 그게 가장 어려웠던 거였고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지금은 세종시라고 하지만 그때는 행복도시입니다. 행정복합 중심도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기획관리시장으로 부임해 오니까 대전, 충북의 기획관리시장들이 저하고 동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같이 환영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제가 그랬지. 내가 공직 생활하면서 제일 싫었던 것이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 멍청도라고 하는 게 제일 싫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행복도시를 공약하고서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것도 못 따먹으면 우리 애들도 멍청도 아니냐. 그랬더니 그 두 동기가 맞아. 야 우리 어디로 결정되든 충청권은 환영하자. 그래서 각자 이제 시도지사 가서 설득해가지고 이제 청주 호텔에서 공동성명서를 냈죠. 그게 이제 그 연기가 지금 세종시가 결정되는 이제 결정적 계기가 국가적인 큰 일을 하셨네요. 그랬죠. 그랬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현재 이제 충남도지사 양승주 지사가 4년째 도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승주 지사가 하고 있는 이 충남 도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후보님의 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양 지사님을 성균관대학교 동문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긴 했습니다만 그 성품은 잘 몰라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접한 건 아닌데. 근데 제가 그 이인재 선배께서 도지사 나왔을 때 제가 그 정책 총괄 본부장인데 그 캠프에서 일을 마치고 택시를 타려고 딱 타니까 택시 운전사가 아니 이인재를 지지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양성주 못 이겨요. 양성주가 얼마나 서민들한테 따뜻하게 잘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우리 양 지사가 굉장히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사람이 따뜻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 지사의 도정이 그런 기반 위에서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과연 보편적 복지의 형태로 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좀 적었던 소와 소홀했을 것이고 좀 넉넉한 사람들한테는 이런 걸 뭐 하려고 주나 이렇게 되었던 비효율성이 있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남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는 문제죠. 저는 그 부분을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충남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하셨는데 그럼 김동완이 꿈꾸는 충남의 비전, 충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좀 궁금합니다. 이완구 전 총리님이 도지사 하실 때 한국의 중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완구 총리님 지난번에 돌아가셨을 때 상가에서 제가 그 보내드리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사님이 못 이루었던 저하고 부지사 할 때 같이 모셨으니까 못 이뤘던 꿈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한 것이 한국의 중심? 저는 지금 한국의 중심은 충남권이 거의 돼 있습니다. 세종시가 수도 기능을 지금 상당히 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정수도로서 이제 그렇죠. 산업적으로 볼 때 천안의 전자산업, 천안화산에, 당진의 철강산업, 서산의 석유화학산업은 세계적 기업들입니다. 세계의 수요 시장의 30-40%를 점유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이.
그런데 제가 부지사를 할 때 산업 연관도를 보니까 37%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세계적 기업들이 원료를 납품받고 제품을 보내는 곳이 충남이 아니라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인 거죠. 그러니까 서해안 고속도로가 맨날 체증하는 거죠. 과연 그러면 그게 해피한가? 아니죠.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이완구 지사님께서 이야기했던 한국의 중심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으로 내면 저 서해 너머에 있는 중국이 우리의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13억 거대 시장으로 변하는 거 아니냐. 이 기업들을 키워내려면 이 소재 산업들이 있는 이 소재 산업을 융합만 하면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될 거고 거기에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그것이 그렇게 하려면 중심이란 무엇인가 하는 걸 따져봐야죠. 중심이 우리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거나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리학적으로는 그게 아닙니다. 원심력과 구심력이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대개 사람들은 중심 그러면 구심력만 생각하고 하는데 원심력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의 천년이 이루어진 것은 로마의 문화에 들어가면 우리는 문명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천년이 유지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래서 우리 충남이 세계에 뭔가를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충남이 으뜸이 돼야 한다. 으뜸. 그러면 그 으뜸이 될 만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그 으뜸이 될 만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 그게 뭐냐? 충남의 정신 속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다. 하나가 뭐냐? 이순신, 김좌진, 윤봉기를 키워내는 충절의 정신이 있고 다른 한편은 멍청도라는 자학 정신이 들어있어요. 저는 여기서 그 우리 충절의 정신 속에 담겨져 있는 양반 정신, 의의를 추구하는 정신, 그거를 되살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으뜸이 될 수가 있다. 제가 낙선했을 때 저를 일으켜 세운 것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성결의 귀절이었습니다. 그 귀절이 저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럼 나 편을 든다는 건가? 그건 기복 종교가 되죠. 그 뜻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로운 것을 한다면 항상 하나님이 너를 지킨다. 이런 뜻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지금 당진에서 지방선거에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나와 라이벌하고 싸우지 마라. 나와 싸워야 된다. 라이벌이 무슨 놈이 그렇게 중요하냐. 내가 정말 의에 선다면 민심은 아른다. 내가 의에 서지 않고 내가 벼슬자리 하나 얻으려고 한다면 기가 막히게 유권자들이 한다. 근데 상대 탓이나고 상대 비난하고 뭐 되겠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보님께서 충남을 한국의 중심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으로 이끌어 주신다니까 저 충남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가슴이 설렙니다. 감사합니다. 그 꿈이 꼭 이루어져서 우리 충남이 세계의 중심이 좀 됐으면 좋겠고 으뜸 충남으로 좀 거듭나는 길을 정말 충남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좀 다른 말씀을 좀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충남지사에 도전하는 같은 당 다른 여러 후보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김동완만의 장점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진돗개죠. 진돗개. 한 번 물면 안 놓죠. 끝장볼 때까지. 그러다가 제가 건강을 잃는 겁니다. 근데 제가 큰 일을 끝내고 나면 제가 그래서 마음이 아팠죠. 그동안. 저는 그냥 어떤 일이 딱 되면은 잠을 잘 때나 길을 걸어갈 때도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 예를 들면 그 백제 특정지역 개발 계획을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충남이 용역하느라고 2년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러면 김종필 대표 최고위원이 갈근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정치 역량이 없이 정말 할 수 있냐 이거죠. 그 무조건 특정적 지정으로부터 간다. 용역 고만한다 이제. 그래서 밀고 갔는데 박중배 지사님 모시고 가니까 김종필 대표 최고위원님이 내가 역대 지사들한테 말이야 문화유적 보건 중심으로
가자고 그러는데 왜 백제 역사촌 만들려고 하느냐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이게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게 된 거예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속상한지 속상하다가 아침에 학교 운동장 운동하는데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일보 구재숙 기자한테 전화했지. 야, 오늘 주례이동하지. 목요일 날마다 주례이동 하고서 저 김영삼 대통령 뵈러 갔으니까 그랬더니 그래 한대 오더라고. 그런 말이야. 기자회견 다 끝난 다음에 김종필 대표최고위원 들어가시기 전에 대표최고위원님 백제 역사촌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면서요. 이걸 한번 물어봐. 야, 그걸 내가 왜 한번 물어봐. 구재수가 했어요. 그러니까 막 대표측은 막 화를 버럭같이 내면서 어떤 놈이 그러더냐고 말이야. 나보다 백제권에 대해서 걱정한 일 있으면 나오라고 문 탁 닫고 들어갔대. 그렇다고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이 새끼 너 때문에 욕 먹었다는 거예요. 그날 YS한테 얘기했어요. YS도 백제권 개발이 대통령 공약 사업이고 JP도 백제권 개발 사업이 대통령 공약 사업인데 미처 얘기를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날 말씀하신 거예요. 그날부터 뭐 기획예산청이 뭐 국무총리실이니 건교부서 올라오라고 안 올라갔지. 아니 저 박중빈 지사 왜 오라는데 안 가냐? 가봐야 민자로 하라는 건데 왜 갑니까? 그러니까 안 올라갔더니 기획예산 장관이 답답한지 우리 박중빈 지사한테 어떤 놈이 민자로 하자고 그랬냐고 와서 만나야 될 거 아니냐고 그게 만나서 되는 계기였습니다. 그렇게 저런 집념을 가지면 진돗개입니다. 다른 자료에서 봤는데 좀 우리 후보님께서 진보와 보수의 다름을 인정하고 통합의 도정을 이루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통합을 이루는 도정 정책은 어떤 정책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회통합위원회에 고건총리님 모시고 네. 제가 지원단장을 했어요. 네. 그 진보와 보수 간의 감정은 그저 이론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내 아버지가 죽은 게 있고 내 할아버지가 죽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겪고 있는 이념적 갈등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이념적 갈등과는 다릅니다. 전 그러기 때문에 이 다르다는 점을 우리가 인정하자. 그거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따지지 말자. 그러고 혹시 그 다름이 뭔가를 좀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면 자유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토론과 타협으로 가자.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이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지방자치 선거에도 어떤 영향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좀 후보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바람과 인물과 구도에 의해서 선거는 당락이 결정된다고 하잖아요. 예. 바람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것은 0.76%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까딱하면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왜 그럴까? 제가 2012년에 국회의원 나갈 때 당진에서 민주당 세력이 20%가 안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해보니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거의 반반씩이에요. 예,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당선되었다는 이유를 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선거 준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낮은 자세로 우리 국민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당 체질도 바뀌어야 되고 그 우리 당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그 마음을 잊지 말아야 영국이 노동당으로부터 다시 되찾아가지고 30년도 못 가서 또 노동당한테 뺏겼는데 어떻게 했느냐? 퍼주기 했어요. 이 보수당도 퍼주기, 노동당도 퍼주기 하다 보니까 영국이 영국병에 걸려가지고 치유 불러가는 상태까지 빠졌죠.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딜레마에 빠지지 않으면서 윤석열 당선자가 얘기했듯 고통분담을 우리 국민들에게 호소하려면 우리 스스로가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겨야 국민들에게 고통을 분담하자고 할 수 있는 건데 당선되었다고 꺼들먹대면 안 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좀 민감한 질문 하나 드릴까요? 예.
지금 당내에 또 다른 경쟁자들이 여러 후보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이제 이명수 후보님에 대해서 혹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 대학 선배시고 저 은사세요. 아, 그러세요?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이명수 선배님이 조교셨어요. 조교가 채점 다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저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저는 선배님이 그 성품에 대해서나 역량에 대해 제 또 보직이 다 겹쳐요. 개발 담당관, 금산군수, 기획관리실장, 행정부지사. 그랬는데 공직 계실 때 그 뒤로 제가 이제 발벗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선배님도 최선을 다하고 저도 최선을 다하고 아마 선배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우리가 당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자. 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 당의 후보가 되셔서 이제 본선에 진출하셔서 현 양승조 지사님이 아마 그 대결자가 될 것 같은데요. 나 김동완만의 필승 전략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저가 정말 의로 충남 도민을 위해서 내가 의에 쓰는가. 내가 정말 나의 개인의 입신 출세가 아니라 정말 도민들의 마음 아픔을 보듬고 그걸 해결해 보려고 노력할 수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어저께 문자로 두 분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하나는 탕정에 사시는 분이 만났으면 좋겠다. 주민대책위원회에서 만나자. 그다음에 아산에 아산 인주공단의 309 주민들이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 만나겠다. 그래서 오늘 7시에 만납니다. 그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민이 아프다고 그러는데 찾아가서 만나고 듣고 해결점은 그건 내가 해결해 주겠다 안 해주겠다 하는 게 아니라 경청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법적 지식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결하는 거죠. 도민을 위한 진정한 의의 마음, 봉사의 마음, 그럼요. 봉사자의 마음으로 선거를 임하시겠다 그런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되겠죠. 그럼요.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겠습니다. 아까도 마지막이었는데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제 평생을 살아오셨고 거의 이제 인생에서 마지막 도전이 될 수도 있고 또 마지막 우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봉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 살아온 나 김동완을 한마디로 좀 정의해 주시면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저는 화합입니다. 화합의 정신. 예.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가정에도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결혼해서 또 어려움이 많았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 형제들도 그렇고 처가도 그렇고 입원 환자 하나 없이 평온합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화합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해야 한다. 내 희생 없이 가정의 화목도 이루어질 수 없고 지역의 화목도 이루어질 수 없다. 지금 당진에서 저를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들도 한 사람이니까 저는 그 사람들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합류해서 돌아다닌다고 해서 우리 후보들 너는 후보가 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해라, 열심히 해라. 이런 겁니다.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정말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6월 1일 날 선거에 꼭 승리하셔서 충남을 으뜸 충남으로 만들고 충남을 세계 중심으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후보님께서 꼭 해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SBS였습니다. 감사합니다.